배고픈 시기가 옵니다. 대운동 시기에서 어떻게 될지는 부메랑으로 돼서 돌아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무슨 시기예요? 고통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고통이란 게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참아야 생존하는지 경험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초기에는 무엇을 기반으로 발전했어요? 제조와 무역과 수출을 했죠. 그래서 누가 중요했어요? 기업이 중요했던 거예요. 대출에 저희가 기업이 됐죠. 그리고 이 기업이 무엇과 무엇을 제공했냐면은 일자리와 그다음에 급여, 임금, 세금, 급여, 그다음에 세금을 감당을 했죠. 어디서부터 들여왔어요? 외부로부터 들여왔다고. 외부로부터 벌어서 일자리 급여를 창출을 해냈죠. 그런데 이게 뭘로 바뀌면서 중기로 오면서 무엇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은 컴퓨터, 컴퓨터죠. 컴퓨터. 남자,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뭐가 되냐면은 무역과 수출보다는 내수 시장이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이 무엇을 하다가 외부로부터 들여오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도 들여오지만 내수에서도 갖고 오는. 왜 기업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냐? 이때 생산성이 엄청 떨어진 거지. 뭐가 되니까 제조업이 위주가 되는 게 아니라 기획과 브랜딩 위주로 가니까. 제조를 이때 누가 다 가져갔어? 후진국. 이때 이제 라이징 차이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제조업이 필요하다고. 근데 이때부터 이 제조업들을 다 중국에 빼앗기니까 뭐가 되냐면은 이 내수 시장에다가 파는 거가 위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수 시장이 성장하고 이 내수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가지고 기업이 성장하는 식으로 갔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시장으로 가냐면은 글로벌 밸류 체인 이렇게 되는 거지. 글로벌 밸류 체인. 이 개념들이 들어오면서 기업이 무엇을 해주냐? 일자리와 공급이 됐다고. 무엇의 공급? 상품의 공급. 그러면서 무엇이 발전하냐면은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거죠. 편리성을 제공해 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뭐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제조업이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냐? 지금 조선 사업이 2000년대만 하더라도 호황이었죠. 근데 이게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누구한테 밀려요? 중국한테 밀려요. 똑같습니다. 이 방향성이. 그러다가 다시 2020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조선업이 회귀했다고. 왜? 품질 문제가 생겨서 회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 이 20년간? 당연히 떠났어. 숙련공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무너졌어요? 생산시설이 무너졌다.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런 시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네. 무엇이 무너지니까? 숙련공 시장이 무너지니까 다시 시장이 회귀해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생산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설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거 한 세네 가지만 얘기하자면 뭐가 있어요? 건설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가 있습니다. 지금 분만실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대도심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프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사라져요? 뭐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낳는 것조차도 시장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소비자가 없는 시장이 망가지는 거죠. 이제 와서 열심히 해보라는 거지. 이제 와서 열심히 무슨 정책을 수십 개를 내봐라. 뭐가 안 되냐? 늦었다. 이 인프라들이 무너지고 있고 생산할 수 있는 시장들이 없어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하나 보면서 지금 건설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금융이 막히기 시작하니까
생산성들이 다 그동안도 없어졌지만 계속 없어질 겁니다. 의료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 오는 시장이 어디로 오고 있어요? 이 건설 의료를 지나서 교육. 교육은 뭐 똑같아요. 그 의료 시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교육도 가는 거고, 이거는 약간 부수적이어서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지금 문제가 어디로 오고 있냐면은 이게 자영업 시장으로 오는 거야. 이 자영업 시장으로 오면은 이 자영업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 자영업을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중대, 재해.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직원이 카페 같은 데서도 직원이 커피를 타다가 물을 흘렸어. 커피를 쏟았단 말이지. 뜨거운 커피야. 그러면 여기 화상을 입는다고. 화상 입고 나서 그냥 가벼운 화상이면 모르겠는데 뜨거운 걸로 해가지고 입원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찰컹찰컹. 이제 뭐 하는 거야? 돈 좀 벌려고 했다가 뭐 하는 거야?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뭘 안 하냐면은 이 자영업 시장들이 다 죽어요. 이 내수 시장이 다 죽는 거란 말이야. 자영업이 대부분이 내수 시장이지 자영업 갖고 수출을 하겠습니까? 무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장들이 죽으면은 무엇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동안에 뭐를 다 해줬어요? 편리성을 높여주던 이런 서비스업들이 다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무너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야 돼? 일자리가 없다고. 그 일자리 없는 시장이 쭉 가게 됩니다. 니트족. 뭐 니트족이든 뭐든 일자리가 계속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자리가 계속 없을 때 국민들을 뭘로 먹여 살릴 것이냐? 이제 멍청한 정치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 세금으로 먹여 살릴 겁니다 이런 얘기하고 또 뭔 얘기가 나와? 지원금 얘기가 나온다고. 그 지원금은 어디서 나올 건데? 또 기업을 등쳐먹을 건가 이거지. 그래서 이 시장들이 이제 죽을 겁니다. 이렇게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이 올 겁니까? 이제 이 뉴 노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거. 어떤 세상이 올 것이냐. 아무도 모른다. 그럼 이 뉴 노멀은 무엇이 지나가야 되냐면은 대혼돈의 시기가 지나가야 된다고. 그래야 뭐가 생겨? 노멀. 질서가 생긴다고. 대혼돈 이후에 질서가 생길 때까지 지켜봐야 돼요. 질서가 생기면은 이 질서가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노멀이 되는 거지. 자꾸 요즘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꾸 대혼돈을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무엇을 무시하고 질서. 원래 있던 노멀이라는 것들을 무시하고. 이 노멀이 뭐예요? 정상적인 거잖아. 정상적인 걸 다 파괴시키니까 뭐가 오는 거야? 혼돈이 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 대혼돈 이후에는 어떤 게 망가지는 질서냐면은 제조가 안 돼. 일단 제조업이 안 될 겁니다. 유럽들이 망한 이유들 중에 유럽에서 잘 못 사는 나라들이 무엇을 안 갖고 있어요? 제조업을 안 갖고 있다고. 가난한 도시를 보면 뭐가 안 돼요? 제조업이 안 된다고요. 왜? 이거를 뭐하게 봤으니까. 천하게 봤으니까. 그래서 이 제조업이 들어간 나라들이 계속 성한 거예요. 어디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유럽에서 시작하고 미국에서 시작했다가 얘네들이 이 제조업을 버렸어. 이걸 처음에 받아먹은 나라들이 어디야? 이게 독일하고 일본이라고. 얘네들이 뭐한 애들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의 뭐처럼 일했어. 노예처럼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이제 얘네들도 먹고 살만하니까 얘네들도 뭘 버리기 시작해. 그렇죠. 제조업을 버리지. 이걸 또 누가 받아먹어요? 고진고. 이런 애들이 받아먹다가 얘네들도 또 잘 살기 시작하니까 얘네들도 제조업을 버리죠. 그러니까 또 누가 먹고 살아요? 중국이 먹고 살았다고. 얘네가 또 먹고 살기 시작하니까 또 뭐 얘도 버리죠. 근데 누가 먹고 살아요? 동남아, 베트남, 동남아시아가 먹고 살다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버리니까 이게 누구한테 가고 있어? 지금 이 동남아를 거쳐서 인도에서 나왔다고. 왜 여기가 그렇게 돼? 계속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제조업이라고 움직이고 있다고. 부의 원천은 제조업인데 그걸 모르잖아요. 이번 코로나를 거쳐서 미국이 뭐를 깨달았어? 이게 문제란 말이야. 미국이 깨달았단 말이야. 유럽은 아직 못 깨달았는데 미국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얘네가 뭘 하고 있어요? 리쇼어링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제조업의 부활이야.
자, 그러면 이제 유럽은 뭘 가지고 지금 컨트롤하기 시작했냐면은 환경이라고 한소 배출.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요. 무역을 합시다. 예전에는 여기서 공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얘를 없앴다고. 그런데 그래서 밖에서 들여오면 공해가 안 일어나니까 여기서 소비할 때만 공해가 안 일어나면은 오케이 해줬다고. 근데 이제 이 탄소 배출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 이 총량제라고요, 총량제. 이 개념을 들여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 여기서 일어나는 것과 또 이걸 이렇게 운반하면서 일어나는 것까지 탄소 총량제로 잡았단 말이야. 뭐 하겠다는 얘기야. 여기서 일어나는 것과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같다면 네. 어디서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야. 안 했어. 여기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유럽차에서 파는 거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고. 자, 이게 무역이 통제가 되니까 이제 어떤 시대가 오냐? 리쇼링 시대. 내수 시장 큰 놈이 최고다.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놈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소비의 종말이지만 우리는 소비가 종말이 됐는데 뭐 한 놈들이 이겨요? 소비 시장을 갖고 있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더 암담한 이유는 뭐야? 시장이 작다. 가뜩이나 작은 시장에 뭐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인구까지. 출산율에 전쟁보다 안 좋잖아 지금. 네. 우크라이나보다도 안 좋다고. 이스라엘 그 하마스 전쟁보다도 더 안 좋은 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란 말이야.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수 시장과 출산율이 안 되는 이 나라가 뭘 가져갈 수 있냐? 지금 소비는 뭐 하는 거예요? 발악의 수준이다. 지금 소비하는 건 뭐냐면은 내 생각에 한 2에서 길면은 5년 사이에 2년에서 5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불태우고 죽는 거지. 그걸 뭐라 그러냐? 버닝이라고 버닝 아웃 된다고. 뭐가? 소비가. 지금 일어나는 소비는 뭐예요? 최대치예요. 내년에 떨어져도 내년이 최대치고요. 올라가도 최대치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안에서 투자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어디다 투자를 해? 투자는 내수가 큰 곳. 내수가 큰 곳에다 투자를 해야 돼. 이 나라는 안 된다니까요. 자, 뭐의 결과예요? 나만 잘 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 대혼돈이 왔어. 나만 잘 살겠다. 정상적으로 사는 건 이런 거다 그랬더니 개소리 하지 말아라. 나만 혼자 잘 살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대혼돈이 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질서가 다시 서기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뭐만 있습니까? 계속 존버 얘기 나오는 게 이거야. 지금부터 새로운 질서가 생기기 전까지는 뭐 해야 돼요? 버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시기에 소비하고 버닝아웃 하면은 뭐만 남아요? 빚잔치만 하는 거예요. 그때 빚잔치는 더 무서울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것 때문에 버텼어요? 코로나. 코로나와 엔저 때문에 버틴 거라고. 일본이 엔저 이후에 뭘 벌어들이고 있냐면 생산성을 축적하고 있다고. 일본이 생산성을 축적하고 일본이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시기가 올 거냐면은 우리의 내수 시장이 박살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지금 좋다고 일본 다니는 거 누구만 좋게 만들어주는 거야? 일본만 좋게 만들어주는 거야. 일본이 그 프라자 합의 이후에 잃어버린 30년 들어오기 전까지 뭐 했을 것 같아요? 프라자 합의하니까 일본의 엔화가 엄청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일본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소비하기 시작했다고. 그 정점을 찍은 게 뭐냐면은 소니사가 그 영화사 인수한 거라고. 그걸 마지막으로 일본이 뭐 하기 시작해요? 그 인수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갔다. 한국이 일본보다 지금 금리가 좋고 원화가 엔화보다 좋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다들 일본 여행 가고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 보란 말이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역사에 있었지만 없었던 일 같은 일이 이 대혼란처럼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혼란 시기에 우리나라는 살아남겠냐 했을 때 가망성이 없다고. 뭐가 안 되니까 내수 시장이 계속 떨어질 거거든.
지금 돈이 누가 봐도 실버 시장 몰릴 것 같잖아요. 근데 실버 시장으로 안 몰릴 거란 말이야. 왜냐? 실버 시장의 고객들이 어떤 고객이에요? 뭐 가난. 되게 까다롭고 가난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돈도 잘 안 푸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계속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오히려 젊은 애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지. 젊은 애들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줄 줄 알지만 뭐는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젊은 애들 시장은 출산율로 인해서 박살이 났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한국의 소비는 끝이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혼돈의시기만 남았고 이 2년에서 5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든 붙어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지금 회사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지만 대안이 없다면 뭐 하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지금 성공팔이 하는 사람들이 막 20억, 30억 벌 수 있대잖아. 이제 그런 시기가 끝났다고. 이제는 어떤 시기예요? 여태까지 했던 대출들 갚는 시기라고요. 그 사람들 자산이 뭐 100억이라고 하는데 빚이 얼마인지 안 얘기 안 하잖아. 자산은 내 에쿼티에다가 레버리지를 더한 게 자산이라고. 그럼 내 진짜 순자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빚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공을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아냐고. 배고픈 시기가 옵니다. 함부로 돈 쓰지 마시고 함부로 자기의 직장에 그것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편 보러 부인 보러 돈 벌어온 거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질책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우리 가정을 책임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돈 벌어오고 회사에서 버티는 그 스트레스에 대한 고귀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아시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계속 때려치는 그 행위가 바로 뭐가 온다고요? 대혼돈 시기에서 어떻게 될지는 부메랑으로 돼서 돌아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무슨 시기예요? 고통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고통이란 게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참아야 생존하는지 경험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어요. 그동안 좋았습니다. 꿀 빨고 좋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되는 시기가 있었죠. 이제 그 시기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나오지 마시고 이 2년에서 5년을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종말의 시대에 맞이하여 서로의 마음을 잘 준비하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